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8일 정오입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부터 갖고 나오는 이재명의 국회 분간하고 대통령실을 완벽하게 임기 동안에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망했어요. 보수 없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보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고고TV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았는데 지금 이재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안철수 외에 누구로도 국힘 주자들 내보내가지고 이재명한테 못 이깁니다. 20% 이상 차이 납니다. 최소한. 한동훈 내보내면 30% 차이 납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대 안철수를 결선에 안 올려가지고 안철수가 홍준표를 주저앉혀야지만이 국힘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로 보면 홍준표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다고 제가 그러고 있죠. 안철수 안 띄우면은 보수로 완벽하게 도망가십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충격적인 게 또 안철수가 지난주에 2% 나왔는데 요번 주에 한 3%만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어제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한 3% 정도 나왔고 또 국힘 주자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적에 홍준표 12, 문수 10, 동훈이 9, 안철수 8 나왔기 때문에 갤럽에서 안철수가 좀 뜰 줄 알았는데 흔적도 없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명이가 38% 나왔어요. 갤럽에서 조기 대선 여론조사한 결과 최고치를 찍었어요. 국민들은 국힘 주자들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TK와 70대 노인들 중심으로 다득다득 여론조사를 해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덕수, 홍준표를 내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기가 찹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은 지금이 70대의 나라입니까? 60대 후반의 나라입니까?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38% 조기 대선 탄핵 이후에. 탄핵 때도 계엄 당일날도 이재명이 38% 안 찍었어요. 왜 이재명이가 38% 계엄 당일보다 지금 4개월 동안 최고치를 찍었을까요? 국힘이 망가져서 그래요. 저것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늙은이들 70대 3명을 옹이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덕수 80. 저 누구야 저놈아. 김문수 75, 6세. 또 홍준표 72세. 상대적으로 이재명이가 10 내지 20살이 젊어 보여요. 나 미치겠다. 대한민국 지금 그 70대 노인들이 설치는 거 보면은 보수가 뭉치고 빅텐트를 열고 그럼 이재명 이긴다고요? 어떤 경우든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또 한독수를 끌고 들어와. 한독수는 지금 끝났잖아요. 그거 뭐야? 이완수인가? 그거 누구야? 이완규인가? 윤석열 사시동기 술친구, 40년 친구, 35년 친구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을 했잖아. 임명하지 마.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근데 갤럽이 4월 조사하니까 어제 그저께 조사했는데 한덕수가 7% 나옵니다. 이게 망친 거예요. 한덕수가 뭐 새로운 인물입니까? 뭐 정치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런 거 문제야. 나 안 해. 나 했다가 잡혀가. 한덕수가 나와서 100점 100패야. 반드시 져. 그럼 한덕수는 대선 패배하면 내가 시발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 어지로 70대 노인네들이 끌어들였지. 그거 아닙니까? 나 안 해.
나 떠날 거야. 돈 찾아 떠날 거야. 그 다음에 문수가 7% 나왔어요. 오늘 보면은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가 7%씩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동원이가 6% 나왔어요. 다 합해봐야 37이 21, 6, 28%야. 재명이가 38% 나왔어요. 거기서 또 결정하지 않았다가 28%인가 나왔죠? 그들은 절대 문수, 준표, 덕수를 안 찍습니다. 동원이도 안 찍어요. 동원이를 찍는다면 문수, 준표, 덕수가 7%씩 뿐이 안 나왔겠어요? 동원이가 껍데기 6% 뿐이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나라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데 이 국힘 이것들이 뭉거러지고 썩어가지고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4명을 다 합해도 이재명보다 못해. 근데 실질적으로 1대1 양자 대결 들어가면 이재명 20%로 다 이겨버려. 문수, 준표, 동훈이, 덕수 해봐야 또 안철수도 집어넣으면 그 도끼 객경으로 전부 다 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가 누구를 요구하는가를 보면 이재명을 요구 안 해요. 윤석열의 개헌과 탄핵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고 윤석열의 3년 국정농단과 파괴 때문에 문제가 되니 그걸 복구할 사람이 국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내놔야 돼. 그게 안철수예요. 기가 차다 나는. 어떤 언론은 이렇습니다. 국힘 4강 결정됐다.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게 무슨 4강입니까? 4개의 쭉쟁이죠? 흑살이죠, 흑살이? 똥바가지로 퍼부을까 보다, 진짜. 기가 차다. 기가 차. 이 늙은이 때문에 윤석열 옹이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윤석열 감옥 가고 그게 무기징역이에요. 응?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재명 아래 대통령 가지세요 하고 막 쑤셔놓는 놈이 누구야? 덕수, 문수, 준표 70대 중후반들 동훈이 뭣도 모르고 껍데기 쏘고 나와서 덤벼들고 있고 근데 왜 이것뿐이 안 나와요? 7%, 7%, 7%, 6%? 미친 것들. 자, 두 번째. 이 좌파 진보 진영이 민주당 애들이 항상 선거 때만 나면은 수도 천도론, 한양 천도론, 서울 천도론을 갖고 나오죠. 그래서 세종으로 한 3분의 2 정도 거의 다 옮겼죠. 행정부를 옮겼더니 대전 세종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득실득실하고 아파트 값은 올랐죠. 거기 생산이 나옵니까? 공무원 옮겼더니 생산이 나옵니까? 그는 레크리에이션 오락, 음식점, 유흥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에 의해서 자식들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또박또박 월급과 상여금 600%나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교육도시로 변했습니까? 네? 지금 이게 보수 진영에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되죠. 그런데 노무현이가 공기업을 다 찢어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이 분권화가 됐습니까? 지방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방 인구가 소멸이 안 됐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 합시다. 반이 서울 경기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서울 경기 시민들이 서울 천도를 세종시로 갖다 박아놓으면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얘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최명희가 대통령 되고 또 192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또 잘만 하면 최명희가 대통령 다음에 3년 후에 200석 이상을 얻을 수가 있어.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국힘 저것들
그러면 뭐 개헌도 할 수 있잖아. 왜? 서울 천도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노무현 때부터 반대했어요. 응? 그런데 박근혜가 그냥 이명박이가 그냥 이명박도 공약 때 세종 수도를 서울로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응? 아이고 그거 하려 보니까 안 돼. 이명박이가 아이고 과학벨트 만들래. 과학 첨단 벨트 만드는 게 훨씬 지역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국토 균형 발전으로 좋아. 근데 박근혜가 이명박이가 거짓말했다. 당대표 때 그냥 목 따가지고 그냥 행정수도를 옮겨버리죠.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가 살아남았습니까? 그 대전 세종 그쪽만 조금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충청도가 경기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살만 합니까? 근데 이걸 또 갖고 나온 거야. 재명이라는 새끼가. 노무현이가 그랬죠. 그거 내 대선 때 짜은 재미 봤지? 그래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정봉준이라는 것도 정치를 모르는 놈이 노무현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노무현 시인의 효과 나가지고 당선시켜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응? 그런데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 응? 서울 수도론에 헌법 위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수도 이전 못한다. 그건 관습적이다. 조선 500년 이래 서울 한양이 관습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수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죠?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살아났습니까? 집값만 올랐죠. 이제는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구 쬐끔 부산 쬐끔 빼놓고 세종시 가서도 못 삽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만 일어났죠. 개발됐습니까? 왜 안 되냐 하면은 그쪽이 산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니 산업이 물류와 모든 기능이 서울 경기에 있는데 특히 경기에 있는데 기업들한테 어거지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야 세종으로 다 옮겨 충분히 그러려는 말이죠. 그럴 만한 놈이죠. 숨도 못 쉬는 나라가 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세종 천도론을 반대할 사람, 수도로 천도론을 반대할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어요. 문수, 준표, 덕수, 동훈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놈들이 지금 여기 하나 못 물죠. 대전 세종은 행정부가 일부 가고 있으니 청와대까지 옮길 필요는 없고 거기다가 그 넓은 땅에 첨단 산업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전 충청이 먹고 산다. 그래야 인구가 또 젊은 층에 직업의 이동이 지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해 이놈들이. 눈치만 보고 있죠. 아이씨 이재명한테 쳤어? 이재명 저놈이 막 치고 들어와. 이제는 막 대전 세종시에다가 청와대도 다 옮긴데 국회의사당 본당도 옮긴데 여기가 미국 같은 나라입니까? 예? 진짜 반박도 못해 이것들이. 그냥 당내에서 일단 안 씨발 당대에서 나가가지고 당대표만 할래 먹고 살래 이런 놈들이 지금 김무수 한덕수 홍준표 껍데기라는 거죠. 동훈이. 그래서 되지도 않는 싸움이야. 아니 헌재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노무현 때. 근데 재명이가 또 들고 나와. 재미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 표심, 충청 표심이 막 움직이는데 그거를 덮을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개헌이 안 되는, 개헌을 해야 되는 거야. 개헌을 헌재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또 들고 나와 재명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그냥 지지율은 올라가. 국힘제가들은 뭉거려지고 아무 비전도 없는 놈들이야. 기껏 갖고 나온 게 뭡니까? 주 4.5일제를 갖고 나왔죠. 대선 공약으로 국힘에서.
그거 옛날에 이재명이가 4.5일 공작한다니까, 파퓰리즘이다, 사기다 하더니 국힘에 쌌거나 정당 기능이 죽은 거예요. 벌써부터 그랬어요. 국힘 저것들은. 그러니까 보수지든 중도지든 야, 세종 이전론 그거 빨리 결정해라. 왜 선거 때만 갖고 나오냐? 선거 때마다 갖고 나오냐? 중앙조선은 사설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또 저항해야 되니까 중앙일보 사설이 개헌 없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득표 전략이 아니라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다룬 문제다. 아니 조그만 나라가 무슨 국토 대전략이 있어 솔직히. 워싱턴이 그래서 그건 행정사법 입법이 다 있죠. 그 정치도시예요. 정치도시. 공무원 도시가 아니라 정치도시죠. 왜? 미국은 각 주마다 독립적인 권한이 다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우리도. 근데 조그만 나라가 뭐 그까지 하는 것도 난 좀 그래. 중앙 집권 체제를 갖다가 분산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중앙 집권적인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뉴욕 가면은, 워싱턴보다 훨씬 집값이 비싸. 완전히 상업적으로, 또 해외 여행객, 또, 거기 첨단 상한업 그런 게 다 뉴욕에 있어. 뉴욕 땅값은 더 올라고, 뉴욕 시세는 더 올라고, 막 그렇게 되고, 건물값은 더 올라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면 뭐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워싱턴이 살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죽은 도시예요. 워싱턴 안 가보신 분 모를 거야. 워싱턴 가면 사람도 없어.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또 조선일보는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세종시 문제 탈정파 국가적 합의를 하라. 뭘 국가적 합의를 해 이것들아. 이 소심하게 아유 큰일 났다. 재명이한테 정권 넘어간다. 아유 사설이라도 써주자. 이거 완벽한 파퓰리즘이고 못 막아요. 이재명의 시대예요 벌써. 그런데 이것들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대요. 70대 노인네 3명만 한덕수 80세, 김문수 75, 6세, 준표 72세, 54년생이니까. 이런 애들 내에서 이기겠대요. 이거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철수 안 띄우면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안철수 62년생이니까 이제 63세야. 제명의를 바른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어요. 정책, 비전, 국토 대개조, 지방분권, 일자리 기가 차다. 이까지 하겠습니다.